네, 2차 전지 전략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2차 전지 섹터는 이분에게 맡겨보세요. 윤석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JP모건의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 이 네네.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투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뭔지 그렇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월 예. 13일 날 사실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게 그전에도 사실 그 JP모건 체이스에서는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다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 규모를 갖다가 일단 대폭 늘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JP모건 체이스가 왜 이런 이니셔티브,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며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비롯해서 사실 그 JP모건 체이스가 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보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예.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월 13일 날 발표된 거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예. 그 정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제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미국 국내에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의 강인함을 강화하겠다. 국가를 위해서네요. 미국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꾸준하게 해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죠.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 네,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는 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제조 역량, 그 다음에 그 양산 능력, 그 다음에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공급망, 네.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국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간의 어떤 경쟁에서도 네. 자신들이 열의에 처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갖다가 드디어 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이런 의미로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 광물,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역량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의존하고 있다는 제이미 다이먼 CEO의 인식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뭐 중국에 크게 공급망을 의존한다고 해서 가령 뭐 핵심 공급망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 전략 산업들도 뭐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히트로 같은 것들도 의존한다고 그래도 뭐 수출 통제라든지 이걸 갖다 레버리지로 삼지는 네. 않으니까 양국 간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분출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국, 특히 자신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경쟁 상대국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JP모건은 상업적 목적임을 갖다 계속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에 발을 맞춘다. 뭐 이런 느낌도 일단은 지울 수는 없겠죠. 예. 그 이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네네. 굉장히 이제 통큰 투자 이제 투자 규모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JP모건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면면들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통큰 투자가 맞는지 규모부터 좀 말씀해 이게 주시면 향후 10년간 예. 최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1조 5천억도 5천억 많은데 거기에 달러가 달러가거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1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JP모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이 지금 네, 3,500억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존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50%가 높아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직접 투자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주 선정한 기업, 선정한 기업, 선별된 기업한테는 100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벤처 투자 형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도 할 거며, 뭐 2,100조 원 정도 규모가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융 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금융 주선, 뭐 지분 투자 등 아주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미국의 안보 및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걸 갖다가 다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네.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핵심 전략 분야를 좀 뜯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예. 이제 우리가 자꾸 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투자에 나서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돈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시에 국가에다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를 선정한 거고. 결국 비즈니스를 괜찮게 그렇죠. 봤다라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전략 산업이라는 건 그만큼 비즈니스의 가치가 높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4개 분야 27개 세부 섹터입니다. 27개 세부 섹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및 첨단 제조. 이제 좀 포괄적이라서 그 의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휘토리유를 포함한 핵심 광물. 예. 여기에는 휘토리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뭐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전구체,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나노 소재, 그 다음에 조선업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및 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위기술, 드론, 위성발사체, 뭐 군수품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번 관심을 가져야 에너지 독립성 및 보건력.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어디서 추구할 거냐? 결국은 ESS,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에너지 독립성을 앞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과거처럼 뭐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미 미국은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통 그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뤘죠. 그런데 왜 현재 수준에서 다시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느냐? 결국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게 핵심 전략 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산형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네네.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게 SMR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및 전략 기술은 향후 이제 진행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부분들이겠죠. 뭐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2차 전지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하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JP 모건은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필수적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JP모건의 통큰 투자가 4대 투자에 좀 집중해야 될 건데 그걸 나눠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딱 보아하니 네. 정말 사업은 맞는 게 최근 돈이 쏠리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포함이 됐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전격 분석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또 ESS 이런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네네. 관련주가 또 떠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들을 거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산업을 에너지 독립의 어떤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이런 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미의회 예산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배터리는 전략산업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까지 나서서 2차 전지를 갖다가 에너지 독립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 및 광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셀, 소재 광물 전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임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 부분은 어떨까요? 배터리 셀 부분은 일단 이 JP 모건의 이번 그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미국의 미국 내의 어떤 제조 생산 역량을 갖다 강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 회사들이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 내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북미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재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JP모건은 공급망, 첨단 제조, 나노 소재 등을 갖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북미 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북미 내에서 전구체, 분리막, 분리막. 전해질, 공장을 갖다가 현지화를 갖다가 완성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이거는 JP모건이 유심히 타겟으로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민간, JP모건이 추진하는 민간 금융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 공장 지금 건설 중이죠. 네. 에코프로비엠도 뭐 캐나다 쪽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금융 지원이라든지 현재에서 거대 그 투자은행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가셔야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광물 부분에 이제 JP모건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탈중국 공급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포스코 그룹의 가령 뭐 아르헨티나 염호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튬 생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그 지금 뭐 에코프로가 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이제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이 그 호주 리튬 업체랑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수혜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간추려 설명을 하면 국민의 현지화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IRA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미 다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 금융지원 패키지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미국 정부의 어떤 탈중국 의제에 더해서 민간 자본까지 이를 뒷받침한다면은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시에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을 전략산업이라는 걸 갖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민간 금융기관, 거대 금융기관이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ESS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는 사실 없을 거예요. 아, 나왔네요. 예, AI 혁명이라는 네.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AI 혁명을 갖다가 이걸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산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력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뭐냐?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주장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거든요. 네, 배터리 이게 에너지 건설 기간이 가장 빨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AI 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은 재생에너지와 ESS의 조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JP모건의 이번 이니셔티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목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최근 그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그런 매각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겠죠. 뭐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JP모건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요. 상향했으니까. 네, 네. 보수적인. 예,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나라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해서 본 리포트는 10월 15일 날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이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EV의 어떤 둔화, 보조금 종료에 대한 둔화 이상으로 ESS 그 어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그거를 갖다 보충하고도 훨씬 더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의 어떤 결론입니다. 네. 사실 ESS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국제에너지기구 다르고 민간 연구기관 다르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는 여기서 굳이 말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ESS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북미 ESS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20기가와트에서 내년입니다. 31기가와트로 그 상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EV 향으로 나가는 배터리 양이 내년에 26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EV 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ESS 출하량이 더 높다라고 훨씬.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보다.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ESS 향으로 나가는 게 2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kW당 단가가 ESS 배터리 쪽이 훨씬 높으니까. 고수익이요. 네, 고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ESS 시장이 EV 시장을 갖다가 훨씬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도 바꾸고 있고요. 렌신 공장, 그러니까 GM 상공장도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다 조인트벤처도 이거 EV가 주춤하니까 전부 다 ESS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북미 시장에서
EV의 출하량을 갖다가 훨씬 능가하는 ESS 출하량이 기록될 거고 매출액은 2배 이를 거다. 따라서 EV 시장이 자칫 주춤하더라도 ESS가 그걸 갖다 충분히 상쇄하고 또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ESS의 중요성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JP모건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AI의 수혜는 ESS가 받아가고 있고요. 그 ESS 시장 성장성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레벨업한 이유도 네네. 직접적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JP 모건이 통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네요. 자, 오늘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